서울의 겨울은 언제나 매섭고 차가웠다. 김재원은 건설 현장에서 하루 종일 고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다. 그날따라 바람은 유난히 거세게 불고 하늘에서는 눈인지 비인지 모를 차가운 물방울이 흩날리고 있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그보다 더 무거웠다. 부모님의 빚을 갚기 위해 고향을 떠나온 지 20년이 지났고 이제 빚은 다 갚았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힘들기만 했다. 가족도 친구도 없이 서울 외곽의 작은 월세방에서 홀로 지내는 생활은 그에게 더없이 외롭고 쓸쓸했다. 그날 밤 재원은 익숙한 동네의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어두운 골목에는 쓰레기 봉투와 버려진 물건들이 한쪽에 무질서하게 쌓여 있었다. 문득 희미한 울음소리가 귀에 들려왔다. 처음에는 고양이나 강아지가 내는 소리라 생각하고 무심히 지나쳤다. 그러나 몇 걸음 더 걷다가 그는 멈춰섰다.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졌고 이번에는 분명 어린 아기의 울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주위를 살피며 설마 하고 혼잣말을 내뱉으며 울음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골목 끝 쓰레기통 옆에서 울음소리가 더욱 선명해졌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쓰레기 더미를 헤집었다. 그러다 낡고 해진 담요에 감싸인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 안을 들여다본 순간 그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담요 속에는 갓난 아기 2명이 서로 몸을 기댄 채 떨고 있었다. 쌍둥이로 보이는 두 아이는 얼굴이 창백했고 작은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울음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으며 그들의 작은 몸이 추위와 배고픔으로 떨리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재원은 떨리는 손으로 담요를 더 단단히 감싸며 그들을 품에 안았다. 아이들의 몸에서 느껴지는 미약한 체온은 그의 심장을 철렁이게 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재원은 속으로 되뇌며 두 아이를 품에 꼭 안았다. 그는 망설임 없이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자신이 느끼는 추위와 피로를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두 아이의 생명이 그의 손에 달려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서둘러 아이들을 눕히고 따뜻한 물로 몸을 닦아주었다. 낡은 이불과 자신의 옷으로 아이들을 감싼 후 그는 간단히 우유를 데워 작은 숟가락으로 한 방울씩 아이들의 입에 넣어주었다. 두 아이는 약하게 몸을 움직이며 조금씩 우유를 삼켰다. 재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두 아이를 지켜보았다. 어쩌면 내가 너희들을 운명처럼 만난 걸지도 몰라. 그는 속삭이며 아이들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너무나도 작고 연약해서 조금만 힘을 줘도 부러질 것 같았다. 그날 밤 그는 한순간도 눈을 붙일 수 없었다. 두 아이가 고요히 숨쉬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몇 분마다 일어나 아이들을 살폈다. 밤새도록 그는 두 아이를 돌보며 자신에게 물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키울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재원은 두 아이를 품에 안고 동네 병원을 찾았다. 병원 의사는 두 아이가 심각한 영양실조와 저체온증 상태라고 진단하며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행히 빠른 처치 덕분에 아이들의 상태는 점차 안정되었다. 그러나 병원에서 재원은 경찰과 사회복지사를 만나야 했다. 그들은 두 아이가 버려진 경위를 조사하고 적절한 보호시설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들을 고아원에 보내야 한다고요? 재원은 당황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사회복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김 씨. 아이들을 키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설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나을 겁니다. 재원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이 아이들을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아이들을 떠나보낼 수 없었다. 저는 아이들을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결국 말했다. 이 아이들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그의 결심에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
김 씨, 이건 단순한 결정이 아닙니다. 두 아이를 키우려면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희생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재원은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다. 하지만 제가 아이들을 구한 것도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후로 재원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두 아이에게 각각 지은과 지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지은은 언니로 활발하고 눈망울이 반짝이는 아이였고, 지수는 조용하고 항상 엄마 품을 찾는 아이였다. 재원은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고, 밤에는 두 아이를 돌보며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다. 경제적으로는 더 힘들어졌지만 아이들의 웃음과 반짝이는 눈망울은 그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다. 이웃들은 재원을 향해 여러 반응을 보였다. 어떤 이들은 그를 칭찬하며 응원했지만 또 어떤 이들은 비판과 의심의 시선을 보냈다. 독신 남자가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정말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라는 수근거림이 그를 따라다녔다. 하지만 재원은 그런 시선에 개의치 않았다. 그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 후회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두 아이가 잠든 후 재원은 혼자 창가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창문 너머로 비치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싸늘하고 침침했다.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는 두 아이가 전해준 온기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두 아이의 작은 손길을 떠올리며 속삭였다. 내가 너희를 지킬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 밤 재우는 또 한 번 결심했다.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든 그는 부모로서 그들을 위해 끝까지 싸워낼 것이다. 이 다짐은 다가올 많은 고난을 견뎌내는 그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그들의 새로운 가족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김재우는 두 아이를 집으로 데려온 이후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 지은과 지수, 두 아이는 처음에는 생소한 환경에 놀라고 겁먹은 듯했지만 점차 재우의 따뜻한 보살핌에 안정을 찾았다. 작은 월세방은 아이들이 들어오면서 더욱 비좁고 어수선해졌다. 이제는 웃음과 따뜻함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닥친 어려움은 바로 경제적 문제였다. 원래도 빠듯하게 생계를 이어가던 재우에게 두 아이를 양육하는 일은 큰 부담이었다. 분유, 약값 등 모든 것이 돈이었다. 그는 밤늦게까지 추가로 일을 찾아다녔고 쉬는 날도 포기하며 현장에서 몸을 혹사시켰다. 하지만 재우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두 아이를 보면 그 작은 손과 환하게 웃는 얼굴이 하루의 피로를 녹여주곤 했다.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그들의 개성도 드러나기 시작했다. 지은은 호기심이 많고 활동적인 아이였다. 방안을 기어다니며 새로운 물건을 발견하면 마치 보물을 찾은 것처럼 기뻐했다. 재우가 남겨둔 공구를 장난감 삼아 가지고 놀 때도 있었고 가끔은 냄비나 프라이팬을 두드리며 웃음을 터뜨리곤 했다. 반면 지수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다. 늘 조용히 앉아 그림책을 보거나 재우가 일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두 아이는 서로 다른 성격을 가졌지만 함께 꼭 끌어안고 잠드는 모습은 무척 사랑스러웠다. 하지만 아이들을 키우는 일은 단순히 애정만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지은이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던 날, 재우는 밤새도록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느라 잠 한숨 못 잤다. 병원으로 달려가자 의사는 지은이 폐렴 초기 증상이라며 즉각 치료를 시작했다. 진료비와 약값은 엄청난 부담이었지만 재우는 망설임 없이 모든 돈을 쏟아부었다. 아이들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이 그의 유일한 바람이었다. 병원에서 지은이 천천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며 재우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 아이들이 필요로 한다면 내 모든 것을 바칠 거야.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은 점점 더 심해졌다.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그는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했다.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밤에는 택배 상하차 일을 하며 시간을 쪼개 일했다.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피곤해 무거웠지만 아이들을 돌보는 일만큼은 절대 소홀히 하지 않았다.
두 아이가 잠들기 전에는 꼭 책을 읽어주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빠는 항상 너희 곁에 있을 거야 라고 속삭였다. 그런 시간들이 그에게 하루의 가장 큰 위안이었다. 이웃들도 점차 그의 상황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의심과 경계의 눈빛을 보내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돕기 시작했다. 옆집에 사는 한 아주머니는 종종 음식을 나눠주었고 골목길에서 장사를 하는 할머니는 지은과 지수를 위해 작은 간식을 건네주기도 했다. 재우는 이 모든 도움에 감사하면서도 두 아이를 위해 자립하려는 의지를 잃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은 점점 자라났다. 지은과 지수는 이제 재우의 도움 없이도 혼자 걷고 말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아빠라는 말을 들었을 때 재우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그 작은 목소리에서 들려오는 두 글자는 지금까지 견뎌온 모든 고난을 보상해주는 듯했다. 아이들은 점차 아빠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공원에 나가 비 온 뒤에 물놀이를 하거나 집에서 서로를 쫓아다니며 깔깔거리며 웃는 모습은 작은 집을 따스하게 채웠다. 그러나 학교에 갈 나이가 되면서 새로운 고민이 시작되었다. 재우는 아이들에게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학비와 준비물, 유치원비를 마련하는 일은 그에게 또 다른 큰 도전이었다. 그는 점점 더 많은 일을 맡았고 체력적으로는 한계에 가까워졌다. 하지만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던 날, 재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자랑스러웠다. 두 아이가 새 옷을 입고 새 가방을 메고 손을 잡고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은 그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학교 생활은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다른 아이들은 지은과 지수를 낯설게 바라보거나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놀리기도 했다. 지은은 활발한 성격 덕분에 금세 친구를 사귀었지만 지수는 점점 더 내성적으로 변했다. 학교에서 돌아온 지수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재우는 무슨 일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지수는 작게 속삭였다. 아빠, 나도 다른 아이들처럼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들은 재우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는 두 아이를 품에 안고 말했다. 지은아, 지수야, 우리는 남들과 다를 수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거야. 이 말은 두 아이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지수는 점차 자신감을 되찾았고 학교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지은은 언니로서 동생을 보호하며 둘만의 특별한 유대를 만들어갔다. 시간이 흘러 두 아이는 점점 더 성장하며 재우의 삶에 큰 의미를 더해주었다. 그들은 아빠가 얼마나 열심히 자신들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알고 있었고 그에 보답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다. 지혜는 학교 발표대회에서 상을 받았고 지수는 미술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쥐었다. 두 아이가 집으로 상장을 들고 와서 자랑스러워할 때 재호는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너희는 내 자랑이야. 너희 덕분에 내가 매일 더 열심히 살아갈 힘을 얻어. 이렇게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는 점점 더 단단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재호는 여전히 힘겹게 일하며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지만 그의 삶은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이제 그는 두 아이가 있었고 그들의 웃음과 사랑은 그의 세상을 밝게 물들이고 있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 지혜와 지수가 중학생이 되는 날이 찾아왔다. 두 아이는 어느새 키도 훌쩍 자라 예전의 어린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들의 성장과 함께 재호의 걱정도 커져갔다. 중학생이 되며 필요한 학용품과 교복, 교재비는 그의 경제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재호는 여전히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지만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몸은 점점 무겁고 작은 부상도 오래 지속되었다. 그러나 그는 두 아이의 교육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다. 아빠가 조금 더 고생하면 돼. 너희가 원하는 걸 배우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면 난 괜찮아. 지혜와 지수는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아빠를 돕고자 했다. 지혜는 항상 밝은 성격으로 집안 분위기를 화사하게 만들었다.
학교에서도 활발한 성격 덕분에 친구들과 잘 어울렸고 학업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다. 반면 지수는 여전히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그녀만의 재능을 발견해 나가고 있었다. 지수는 그림에 놀라운 재능을 보였고 학교 미술 선생님은 그녀의 재능을 알아보고 대회에 나가보라고 권유했다. 지수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아빠의 응원과 언니의 격려를 받아 용기를 내 대회에 참가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지수는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그 소식을 듣고 재호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다. 그러나 학교 생활이 항상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다. 두 아이는 여전히 과거의 출생 비밀과 가정 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몇몇 아이들은 그들을 버려진 아이들이라며 놀리거나 은근히 무시했다. 지혜는 강한 성격으로 그런 상황에서도 웃어넘기려 했지만 지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다. 어느 날 밤 지수는 조용히 방에서 울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재호는 조용히 방에 들어가 딸 곁에 앉았다. 지수야, 무슨 일이 있었니? 지수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나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 그냥 내가 없었으면 아빠가 더 편했을지도 몰라요. 재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는 딸을 꼭 끌어안으며 말했다. 지수야, 그런 말 다시 하지 마. 너와 지혜는 내 삶의 전부야. 너희가 없었다면 난 지금처럼 열심히 살 이유도 없었을 거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 가족은 서로를 지키면 돼. 알겠지? 지수는 조용히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이후 지수는 점차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지혜도 한 번 큰 어려움을 겪었다. 학업과 친구 관계에서 항상 리더 역할을 해왔던 그녀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잘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발표를 마친 뒤에도 친구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재호는 딸의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말했다. 지혜야, 넌 항상 최고가 아니어도 괜찮아. 중요한 건 내가 노력했다는 거야. 아빠는 내가 무엇을 하든 항상 자랑스러워할 거야. 지혜는 아빠의 말에 위로를 받으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녀는 그날 이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나갔다. 세월이 흐르며 두 아이는 점점 더 자신들의 길을 찾아갔다. 지혜는 고등학교에서 문예반에 들어가 글쓰기의 재능을 발견했다. 그녀는 가정 환경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에세이를 썼고 그 에세이는 학교에서 열린 글쓰기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그녀는 상장을 집으로 가져와 아빠에게 자랑스레 보여주며 말했다. 아빠, 이건 우리 가족 이야기로 쓴 거예요. 아빠가 없었다면 이런 글도 없었을 거예요. 재호는 딸의 글을 읽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딸의 글이 얼마나 진심으로 가득 찼는지 느낄 수 있었다. 지혜야, 내가 아빠를 자랑스러워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사실은 내가 너희를 더 자랑스러워하고 있단다. 지수는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하며 미술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녀는 그림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며 점차 자신감을 얻었다. 그녀의 작품은 여러 전시에 출품되었고 사람들로부터 큰 찬사를 받았다. 어느 날 그녀는 아빠의 초상을 그려 재호에게 선물했다. 그림 속 재호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삶의 고단함과 깊은 사랑이 묻어나왔다. 재호는 그 그림을 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지수야, 이건 내가 받은 선물 중 가장 소중한 거야. 고마워. 두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재호는 그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새삼 깨달았다. 그는 여전히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아이들이 점점 독립해가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과 동시에 약간의 외로움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아이들이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떠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고등학교 졸업식 날 지혜와 지수는 아빠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그들은 각자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은 돈으로 아빠를 위한 새 작업복을 사왔다. 아빠, 이건 우리 마음이에요. 아빠가 우리를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신 걸 저희도 알고 있어요. 이제 저희가 아빠를 돕고 싶어요. 재호는 딸들을 껴안으며 말했다. 와준 것만으로도 아빠는 충분히 행복하단다. 고맙다. 정말 그날 밤 재호는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을 떠올리며 깊은 감사와 행복을 느꼈다. 재호는 창문 밖을 응시하며 혼잣말로 속삭였다. 내가 두 아이를 선택한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나를 구해 줬구나.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후회나 두려움이 자리 잡지 않았다. 두 아이와 함께 걸어온 길은 험난했지만 그것은 그의 삶에 의미와 희망을 더해 주었다. 이제 그는 앞으로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시간이 20년이 흐르며 김재호의 인생은 많이 달라졌다. 그는 이제 60세를 넘겼으며 오랜 건설 노동으로 허리가 굽고 손마디는 뻣뻣해졌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와 삶에 대한 깊은 감사가 스며들어 있었다. 지은과 지수는 이미 어른이 되어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다. 지은은 작가로 활동하며 감동을 주는 이야기를 쓰고 있었고, 지수는 디자이너로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재호는 여전히 서울 외곽의 작은 월세방에서 살고 있었지만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다. 그는 자주 딸들과 연락하며 그들의 성공과 행복을 보는 것만으로도 삶의 보람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한평생 딸들에게 준 것보다 딸들이 자신에게 준 사랑과 희생이 더 크다고 여겼다. 나는 이 아이들을 키운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나를 살린 거야. 재호는 이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매일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은과 지수가 아버지를 위해 특별한 계획을 세웠다. 두 사람은 몇 달 동안 준비한 일을 마침내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아버지 몰래 재호를 위한 새로운 집을 마련했다. 이 집은 두 자매가 모은 돈과 정성으로 만들어진 아버지를 위한 사랑의 공간이었다. 주말 아침, 지은과 지수가 아버지를 찾아와 말했다. 아빠, 오늘 우리랑 같이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재호는 갑작스러운 요청에 놀랐지만 딸들의 부탁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딸들과 함께 차에 올랐고 차는 서울 외곽을 벗어나 점점 한적한 시골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점점 푸르러지고 공기가 맑아지자 재호는 문득 어린 시절의 고향이 떠올랐다. 그는 차 안에서 딸들에게 물었다. 너희가 날 어디로 데려가는 거니?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빠, 조금만 기다리시면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차가 멈춘 곳은 조용한 마을 중심에 자리한 새하얀 2층 집이었다. 재호는 차에서 내려 집을 바라보며 눈을 깜빡였다. 이게 뭐야? 그는 믿기지 않는 듯 말했다. 지수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아빠, 이 집은 아빠를 위한 집이에요. 이제 아빠는 좁고 춥던 월세방에서 살지 않으셔도 돼요. 재호는 잠시 말을 잊었다. 그는 딸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물었다. 이걸 너희가 다 준비한 거야.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아빠. 아빠가 우리를 위해 평생을 바쳐주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아빠를 위해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재호는 딸들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는 딸들을 품에 안으며 말했다. 나는 너희가 나에게 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 그런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정말 고맙다. 아빠는 너희가 내 딸이라는 게 가장 큰 자랑이야. 그날 세 사람은 새 집 안으로 들어가 함께 집을 둘러보았다. 집안은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물씬 풍겼고 곳곳에는 딸들의 세심한 배려가 담겨 있었다. 거실 한편에는 커다란 사진 액자가 걸려 있었는데 그 사진에는 어린 시절 지은과 지수가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재호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이게 바로 우리 가족의 시작이었나. 저녁이 되자 지은과 지수는 아버지를 위한 작은 파티를 열었다.
가까운 이웃들과 친구들이 초대되었고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재호의 새로운 집을 축하했다. 파티가 무르익었을 때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들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사랑과 희생이 담긴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 아빠 덕분입니다. 지수도 이어서 말했다. 아빠는 우리에게 단순한 아빠 이상의 존재예요. 아빠는 우리를 키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삶의 가치와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아빠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재호는 딸들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내 딸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럽다. 나는 너희가 내게 준 사랑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 앞으로도 나는 너희 곁에서 응원할 거야. 파티가 끝난 후 재호는 새집의 방 한가운데 앉아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딸들이 준비한 모든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웠지만 그는 무엇보다 딸들의 진심 어린 사랑에 감동했다. 그는 자신에게 다시 한번 다짐했다. 나는 아이들을 잘 키웠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줬다. 그날 밤 재호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고 꿈속에서도 지은과 지수가 웃고 있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두 아이를 구한 것이 아니라 두 아이가 자신을 구한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은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임을.